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이 대표 사업장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 시장의 또 다른 주요 정책인 한강 개발 사업과 연계돼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관련 이야기 박동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이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신통기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은 민간이 추진하던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움을 줘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이 혼자 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합심의해서 2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압구정과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압구정과 여의도는 재건축 시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신통기획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에 용도 변경 등으로 용적률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한강변 아파트는 35층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해당 규제를 없앴고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압구정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고 70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서울시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70층 높이가 아닌 특정 동만 랜드마크 개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구정은 그렇고 그렇다면 여의도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서울시는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여의도를 9개 특별계획 구역으로 구분해서 개발 중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높이 역시 200m보다 더 높게 세울 수 있는데 200m는 보통 아파트 높이 6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각 지역별로 입지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강과 인접한 1, 2, 4구역은 공공시설 용지 주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합니다. 여의도 금융특구와 가까이 위치한 구역은 상업 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의도 역세권인 9구역은 도심 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을 합니다. 이 압구정과 여의도는 한강과 마주한 지역이잖아요. 이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인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현재 한강 개발 프로젝트 그레이트 한강을 진행 중인데요. 도심 속 여가 공간으로 한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 체납 받은 것을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지역은 한강변 조만공원 조성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만들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기부 체납 용지를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보행교를 만들어서 서울 강남북을 잇는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여의도 한강변에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한강 접근성을 높일 시설물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과 가까이에 있는 1구역과 2구역은 공동개발을 권하기도 했는데 공동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통기획을 통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이 두 지역의 집값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 와중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신고가 거래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신고가 매매를 기록 중인데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일부에서도 최고가에 손바뀜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인데 2년 실거주 의무에 갭 투자도 불가능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변수는 없을까요? 모든 재건축 단지의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제초안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제초안은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여당이 면제 기준을 높이고 부가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앞서 말한 압구정 지역의 경우 보행교, 공원 조성 비용 등을 조합이 내야 하는데
보행교의 경우 최대 2,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재건축 말고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서울시가 재개발 신통기획 절차를 변경했다고요. 그동안 신통기획 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했지만 재개발은 1년에 한 번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재개발 후보지도 수시 신청, 선정으로 전환해서 매달 시 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은 인프라가 충분한 곳에 건물만 다시 올리는 것이고 재개발은 부족한 인프라도 같이 구축해서 일대를 통째로 개발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을 빠르게 추가 선정해서 연내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을 13만 가구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예, 서울 정비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